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리카디안 모델 세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앞 파일들을 앞 영상들을 꼭 복습하고 들어오셔야 압니다. 중간에 여기부터 들어오시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요. 국내까지 배웠어요. 그죠? 국내까지 배웠고 이제 외국을 할 차람입니다. 어떻게 가정하냐면요. Home country가 is more efficient in wine and cheese production than it has an absolute advantage in all production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Home country는요. 와인이랑 치즈 두 개를 만드는데 다 우위가 있어요.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누구보다? 외국보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효율성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면요. 요거를 쓰기로 했었죠. Unit Labor Requirement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LC라는 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요 기호는 뭐냐 하면요. 궁극적으로 치즈를 만드는데 앞에 L을 투여한다는 얘기죠. 맞죠? Unit Labor Requirement니까요. 치즈를 만드는데 노동력이 몇 단위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효율적이죠. 우리 이렇게 가정했죠. 홈 컨트리랑 그 다음에 포린 컨트리 외국이 있는데 홈 컨트리가 치즈랑 와인 생산에 있어서 둘 다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호를 나타내야 될까요? 예,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기호는 여기 스타 붙인 거 있죠? 예, 영어로 이걸 asterisk라고 하는데 asterisk 붙인 거는 외국이에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똑같이 치즈를 만듭니다. 그죠? 치즈를 만드는데요. 노동력을 투여하는데 더 작아요. 뭐가요? 홈이요. 다시 말하면 unit labor requirement가 더 작습니다. 치즈를 만드는데. 이러면 누가 치즈를 만드는데 더 효율적이죠? 예, 홈 컨트리가요. 자, 요거 해석해 볼까요? 여기 에스터리스크가 붙은 건 뭐라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별표. 예, 이게 외국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와인을 만드는데 노동을 투입하는데 뭐가 적어요? 역시 홈 컨트리가 적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는 누가 효율적이에요? 예, 홈 컨트리가 효율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요렇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치즈 만드는데 홈이 더 잘 만드네, 효율적이네. 와인 만드는데 홈이 더 잘 만드네라는 거죠. 결국은 홈 컨트리가 치즈랑 와인 생산에 있어서 둘 다 absolute advantage가 있다, 절대 우위가 있다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 차례 반복을 했지만 무역은 절대 우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비교 우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비교 우위는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a country can be more efficient in producing both goods, but it will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only one good이죠. 하나만 비교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비교의가 있는데 둘 다 잘해요. 홈컨트리는 치즈도 잘 만들고 와인도 잘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게 비교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따져봐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죠.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치즈를 만드는데 유닛 레이버가 얼마 들어? 라는 건 절대 우위인데 이거를 와인의 유닛 레이버 리퀘어먼트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자국이죠. 홈 컨트리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였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기울기였죠. 맞죠? 기울기였죠. 뭐의 기울기?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의 기울기였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자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외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놓고 보면은 치즈 생산 만드는데 기회비용이 어디가 작아요? 예, 홈 컨트리가 더 작죠. 이렇게 되면 홈 컨트리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뭐에 있냐면 치즈 생산에만 있는 겁니다. 단 하나만 있어야 돼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는요. 비교 우위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Suppose that home countr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cheese production이라고 가정해 본 겁니다. 자, 둘 다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치즈를 더 잘 만들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 opportunity cost가 다시 말하면 its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cheese is lower than in the foreign country죠. 다시 말하면 외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보다 자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PPF의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의 슬롭이라는 거를 뭐를 나타내냐면은 Opportunity Cost,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죠? 기회비용을 나타내 준다는 건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치즈의 기회비용이 적었죠? 홈컨츄리가 더 컸죠? 라는 얘기는 기회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린의 외국의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프론티어가 기울기가 홈컨츄리보다 더 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eign's PFF is steeper than home's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홈컨츄리의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프론티어를 그렸어요. 자, 외국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국의 X축을 뭐라고 나냐면은 foreign cheese production, 치즈 프로덕션을 넣은 거고 Y축은 와인의 생산량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프론티어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치즈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당연히 와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어떻게 나타냈어요? 우리 이렇게 나타냈죠. Unit Labor Requirement로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기회비용이 더 여기선 크겠죠. 기회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홈 컨트리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포린 컨트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뭐를 했었죠? 우리 전 시간에요. 가격을 봤었죠. 왜냐고요? 가격이라는 거랑 임금이라는 거랑 다 밀접하게 생산성이라는 거랑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요. Before any trade occurs,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to wine reflect the opportunity cost of cheese in terms of wine in each country. 여러분 그 가격 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했었죠. 요거는 전 강좌를 보십시오. 이미 유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in the absence of any trade,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to wine will be higher in foreign than in home. If foreign has a higher opportunity cost of cheese, it will be profitable to ship cheese from home to foreign. 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입장에서요. 치즈 생산의 높은 기회 비용이라는 얘기는 치즈 생산의 가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회 비용이 높다는 건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즈를 차라리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거죠. 맞죠? 그죠? 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기본적인 홈 컨트리랑 포린 컨트리랑 세팅을 다 했어요. 세팅을 다 했는데 이제 무역을 할 거예요. 무역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생산을 하지라는 거죠. 이 의문은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다시 앞 슬라이드로 IT 슬라이드였죠? 예, 이게 뭐였죠?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이 다 효율적인 점이에요. 여기서 어디를 생산할까요? 라는 거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그죠? 어디를 생산할까? 가격이 중요한데요. 자, 그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당연히 국제 무역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역을 치즈랑 와인이랑 두 나라가 할 건데 치즈 가격과 와인 가격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결정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World Relative Supply Curve랑 World Relative Demand Curve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To see how all countries can be benefit from trade. 이거 이미 배웠죠? Need to find relative prices when trade exists. 자, 먼저 해야 될 게 서플라이 컵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디맨드는 비교적 쉬운데 서플라이가 어려워요. 서플라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얼마나 공급을 할까 치즈를 하는 거는 기업이 공급을 하죠. 이 내면에는 이윤 극대화가 들어있고요. 사실 이윤 극대화 내면에는 효율성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어서 적절한 가격에 생산해낼 거라는 시나리오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훨씬 어려워요. 이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걸 먼저 그릴 건데요. First, calculate the world relative supply of cheese. 치즈의 relative supply를 그려볼게요. The quantity of cheese supplied by all countries relative to quantity of wine supplied by all countries. 여러분, 국제 무역론은요. 좀 헷갈리는 게 다 상대적이에요. 하나의 가격이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상대 가격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임금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죠. 외국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가격인데요. 치즈의 가격인데 치즈의 상대 가격이 중요하고요. 치즈의 생산량인데 상대적인 치즈 생산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상대로 표시해요. relative하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요. relative supply는요. 뭐냐면 여러분 relative supply는 world relative supply죠. 그러면 치즈 생산하는 게 뭐가 있죠? 네, 국내에서 치즈 생산하고 외국에서 치즈 생산하고 이거 더하면 전 세계 치즈 생산량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QC 이게 뭐죠? 네, 국내 치즈 생산량 플러스 QC 에스터리스크 이거는 뭐예요? 외국 치즈 생산량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분모에다가 이걸 써줘야 돼요. 상대적인 거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치즈의 서플라이 양은요. 와인 생산을 고려한 서플라이 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인 생산을 고려한 서플라이 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상대적 공급 곡선을 사실 그리면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단 모양이 좀 재미있는 형태가 나와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은 이미 그 중학교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와요. X축을 양으로 잡고 Y축을 가격으로 잡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만 상대로 잡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X축을 치즈 양으로 잡는 건 맞는데 치즈 양인데 divided by 나눠주는 거죠. 뭘로? 와인으로. Y축은 역시 치즈 가격으로 잡을 건데 어떻게 돼요? 치즈 가격을 와인 가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래야지 상대적인 공급 곡선, 상대적인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죠. 우선 상대적인 공급 곡선을 그릴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X축을 치즈의 상대적 양으로 잡고서 이제 이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려보려고 하고요. Y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즈의 상대적인 가격으로 하고 놓고요. 세계 치즈 시장의 상대 가격은요. relative supply 곡선과 relative demand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점이 찍힌다는 거죠. 뭘 생산할지. 어디서요?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려야 될 건 뭐냐면 일종의 시나리오를 그려야 돼요.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죠? 중학교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공급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여기서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 곡선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정해 보려고요. 자, 우선 우리 요 앞에 기억나시죠? 이게 뭐였죠? Unit Labor Requirement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투여하고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투여하는데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유닛 레이버 리ኳ이어먼트죠. 여러분 유닛 레이버 리ኳ이어먼트 국내랑 유닛 레이버 리ኳ이어먼트 외국이랑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정했었잖아요. 외국과 국내랑 있었을 때 국내가 외국보다도 더 치즈를 잘 만드는 걸로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놨었어요. 기억나시죠?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가격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려고요. 요거보다 가격이 낮아요.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가격은 기회비용이죠. 맞죠? 우리 앞에서 유도했잖아요. 자, 그래서요. If relative price of cheese falls below the opportunity cost of cheese in both countries.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요게 기회비용이에요. 그죠? 예, 요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치즈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입니다. 요거는요. 외국에서 치즈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가격이 더 아래에 있어요.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치즈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심플한 얘기예요. 치즈를 생산하는데 기회비용보다도 가격이 더 나죠. 여러분 가격이라는 거는 그 제품의 밸류를 의미합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어느 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드는 거죠. 이게 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니까. 그죠? 다만 국내의 기회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거고요. 외국에서 기회비용이 치즈를 만드는데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근데 밸류가 더 낮아. 그러면 치즈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맞죠? 안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예상하셨죠? 가격이 이제 오른다고 가정할 거예요. 쭉 가격이 올라가지고 두 개가 같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두 개가 같아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equals the opportunity cost in the home country. 다시 말하면 치즈의 밸류라는 건 가격이고 상대적 밸류랑 그 다음에 치즈를 만드는 국내 기회비용이 같다면 외국보다는 낮아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치즈를 만들 이유는 아직 없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치즈를 만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대 가격이라는 게 밸류인데 밸류랑 오퍼튜니티 코스트랑 같아요. 뭐가? 치즈가. 그러면 써놨듯이 domestic workers are indifferent about producing wine or cheese. 국내 노동자 입장에서는 치즈를 만들어도 되고 와인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같으니까.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요 만약에 같다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이게 두 개가 바뀌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계단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직선으로 표시되겠죠. 왜냐하면 와인을 만드나 치즈를 만드나 기회비용이 같아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현재 치즈 가격이 올라와서 요 정도 가격이면 치즈 인더스트리에 종사할까 와인 인더스트리에 종사할까 하면 둘 다 상황 봐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다가요. 이제는 뭐냐면 더 올라갔어요. When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settles strictly in between the opportunity cost of cheese. 자, 두 개 오퍼튜니티 사이에 왔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치즈랑 와인이랑 똑같은 인더스트리에서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치즈 가격이 더 올라가면 더 이상 치즈 밸류가 올라갔잖아요. 더 이상 와인을 안 만든다는 거죠. 치즈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국내에서요. 외국은 치즈 만들까요? 외국은 아직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밸류가 떨어지거든요. 코스트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가격이 이 정도 상태면 domestic workers produce only cheese. 국내 노동자들은 치즈만 생산하는 거고 foreign workers still produce only wine. 외국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와인만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가격이 점점 올라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같아지겠죠.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자,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내 노동자들은 당연히 치즈 생산하지만 포린 워커스 중에서 밸류가 점점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는 치즈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치즈 밸류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치즈 만들까? 그렇진 않아요. 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와인 만드나 치즈 만드나 어느 인더스트리에 종사해도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은 foreign workers are indifferent about producing wine or cheese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얘기는 wage when producing wine same as wage when producing cheese. 치즈를 만드는 임금과 와인을 만드는 임금이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두 인더스트리의 임금이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국내 노동자는 계속해서 치즈를 만듭니다. 맞죠? 네. 자,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밸류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회비용이고요. 자, 치즈의 밸류가 점점점 올라가서 국내의 오퍼튜니티 코스트도 뛰어넘고 외국의 치즈의 오퍼튜니티까지 뛰어넘는다면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들이 다 치즈를 만들겠죠. 와인은 안 만듭니다.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if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rises above opportunity cost of cheese in both countries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no wine is produced. 와인은 생산되지 않고요. Home foreign workers are willing to produce only cheese. 예, 치즈만 생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금이 두 산업에서 임금이 치즈 인더스트리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즈만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쭉 가다가 확 바뀌죠.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계단 모양의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생깁니다. 계단 모양이. 그래서 World Relative Supply의 스텝 펑션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X축, Y축이 있죠. 그래프 어려워 보이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요. 수요 공급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붙었어요? relative가 붙은 거죠. 상대적. 그러면 우리 상대적이지 않은 거는 X축에다 뭘 썼죠? 치즈 수량을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치즈 수량이라는 게 두 군데서 나오잖아. 국내 치즈 QC, 그 다음에 외국 치즈 Q asterisk C 이렇게 쓰면 되는데 relative잖아요. 상대죠. 상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뭘로 나눠줘야 돼? 와인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와인은 어디서 나겠어? 국내 와인 플러스 외국 와인. 그래서 QC 플러스 Q asterisk C를 Q 와인이라는 건 국내 와인 생산량 플러스 외국 와인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예. 가격은 어떻게 쓰냐? 가격은 치즈 가격을 써야 되겠지? 다만 우리 relative supply를 그리니까 뭘로 나눠줘요? 와인 가격으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변할 거 아니야. 맞죠? 가격이 변할 거야. 가격이 변하는데 우리 여기다가 가격에다가 저기 표시를 해볼게요. 기회비용을. 근데 기회비용은 두 개였죠. 뭐냐면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은 외국에서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이 있고 국내에서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을 여기다 놨고요. 외국에서 만드는 기회비용을 여기다 놨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왜 국내를 아래다 놨죠? 우리 그렇게 가정했잖아요. 치즈를 국내에서 더 잘 만든다고 하기로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PC divided by PW가 여기서부터 움직인다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했던 그래프를 그대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PC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즈 생산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기회비용과 같아지면 뭐라고 그랬죠? 국내 노동자들이 치즈를 생산해도 되고 와인을 생산해도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영어로 호리젠탈하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치즈 가격이 이 기회비용을 딱 뛰어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와인 생산 안 하죠. 그죠? 치즈 생산만 해요. 이렇게 되면 딱 요 점에서 머문다는 거죠. 쭉 언제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요 아래까지. 자, 여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과 똑같이 되면 여기서 생산하는 거고요. 똑같이 되면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밸류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호리젠탈하게 커진다는 거.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계단 모양으로 스텝 펑션이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렐러티브 서플라이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렐러티브 서플라이가 여기인데 가격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디맨드를 봐야죠. 그죠? 디맨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맨드가 여기다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거고 여기다 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하겠지만 앞에서 일관적으로 계속 숫자들을 썼었죠.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숫자를 어떻게 가정했냐 하면 국내에서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을 2분의 1로 가정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을 2라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이론에 의하면은 terms of trade라고 그러죠. 그 교역의 조건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두 기회비용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everybody happy 되려면은 요 사이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이다 그럼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밖에는 교역이 안 돼요. 당연히. 그죠? 교역이 안 돼요. 하지만 여기도 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erms of trade를 여기 2로 정하면 어떨까요? 2면은 여기가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정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서 자 만약에 1이라고 볼게요. 가격이 1이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치즈의 상대적인 가격이 1이에요. 1이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두 개의 교역 패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나라에. 국내에서는 치즈만 만들고 외국에서는 와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교환할 거예요. 교역 비율이 얼마인데? 1대 1로. 이렇게 되면 에버리바디 해피 된다는 거죠. 자, 여긴 뭐냐면요. 교역 비율이 예를 들면 2라고 해볼게요. 교역 비율이 2라고 해보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렐러티브 서플라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균형점이 된다고 하면은요 외국에서는 치즈 안 만들고 와인만 만들고 국내에서도 일부 와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교역하겠죠. 교역 비율은요 1대 2로요. 네, 이해 가셨죠? 그죠? 예. 물론 그래서 렐러티브 디맨드에 따라서 월드 프라이스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세계 가격이 정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쭉 말했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앞 슬라이드로 왔는데 월드 렐러티브 서플라이는 뭐냐면 스텝 펑션이다. 계단식이고 first step at relative price of cheese equals the home opportunity cost which is equals 2분의 1 in the example. example에서 2분의 1이라고 그랬고요. 계속해서 뭐냐면 쭉 2분의 1 가다가 그 다음에 점프한다는 거죠. 그죠? 점프해요. 왜 점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냐면 기회비용보다도 더 밸류가 올라가면은 그 기회비용보다도 낮았던 것들은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을. 그래서 점프하죠. When relative supply of cheese equals home maximum cheese production divided by 여러분 여기 divided by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foreign maximum wine production. 그래서 which equals 1 in the example. 1로 교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second step at relative price of cheese equals foreign opportunity cost 이렇게 되면은 2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겁니다. 자, 서플라이가 더 어렵고요. 디맨드 커브는 비교적 쉬워요. 디맨드는 그냥 relative demand라는 거는 치즈의 전 세계적인 디맨드입니다. 그래서 relative demand of cheese in opportunity cost of cheese demand in all countries relative to the quantity of wine demanded in all countri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s the price of cheese relative to price of wine rises, consumers in all countries will tend to purchase less cheese and more wine so that relative quantity demanded of cheese falls. 예, 기본적으로 우리 수요 곡선은
하향하는 후요 곡선이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두 개가. 예, 두 개가 같아요. 예,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그 relative supply랑 relative demand랑 만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뒤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일종의 gains from trade죠.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모두 다 향유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gains from trade comes from specializing in the types of production which uses resources most efficiently. 예. 본인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생산해서 두 개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And using the income generated from that production to buy goods and services that countries desire. Where using resources most efficiently means producing a good in which a country has comparative advantage.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 재화를 이용한다는 게 바로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시면 domestic workers.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한테도 다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그거를 보고 움직였죠. 다시 말하면 World Relative Supply Demand Curve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을 보고 노동자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domestic workers earn a higher income from cheese production because relative price of cheese increases with trade. 왜 국내 사람들이 처음에 치즈로 갔냐면 치즈 밸류가 올라가니까 간 거죠. 밸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Foreign workers earn a higher income from wine production because relative price of cheese decreases with trade, making cheese cheaper and relative price of wine increases with trad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저희가 이제 그렸고요. 예, 그렸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요,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프론티어를 그렸죠. 소비는 그거보다도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의 궤적을 쭉 따라 그려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소비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consumption possibilities curve라고 그래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consumption possibilities expand beyond the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when trade is allowed.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비 가능 곡선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With trade, consumption in each country is expanded because world production is expanded when each country specializes in producing the good in which it has a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말씀드린다면은요, 우리 그 검정색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원래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여기가 홈, 여기가 foreign, 맞죠? 우리 foreign 가파르게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예, 왜냐하면 치즈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더 높으니까, 맞죠, 그죠? 근데 두 개가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소비 가능 곡선은 두 개에서 잘하는 거를 교환을 했죠. 그러면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역시 무역을 하면은요, 홈 컨트리나 포린 컨트리나 소비자들은 모두 다 해피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긴 보이진 않지만 노동자들도 해피하죠. 왜냐고요? 더 많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 생산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소비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 뒷장은요,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로 한번 예시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왔 숫자들은 앞에서 나왔던 예를 든 걸 그대로 쓸게요. 자, 똑같이 Unit Labor Requirement for Home and Foreign Country를 이렇게 해놔볼게요. 자, 홈이 있고,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홈이 있고 foreign이 있고요, 치즈가 있고 와인이 있어요. 홈에서는 치즈를 만드는데 노동자를 투입하면 1시간이 걸리고요, 와인을 만들면 2시간이 걸립니다. foreign은 치즈를 만들면 6시간이 걸리고요, 와인을 만들면 3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치즈 누가 더 잘 만들어요? 예, 홈이. 왜?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와인을 누가 더 잘 만들어요? 홈이.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무역은 절대 우위로 하는 게 아니고 비교 우위로 하죠.
그죠? comparative advantage로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comparative advantage 한번 따져볼게요. 예, 칠판을 준비해서 좀 썼으면 좋은데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치즈를 만드는 기회비용은 절대적으로 1이죠. 하지만 와인을 고려한 치즈 만드는 기회비용은 2분의 1입니다. 앞에서 했어요. 자, 40는요. 치즈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는 6시간이 들지만 와인을 고려하면 3을 나누면 2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즈를 만드는데 홈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이고 40의 기회비용은 2예요. 맞죠? 어디가 더 낮아요? 예, 홈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홈이 치즈를 수출하는 겁니다. 치즈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치즈를 얼마나 만들 것이냐? 라는 거는 뭘 봐야 돼? 예, 치즈의 가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치즈 가격이라는 거는 치즈의 밸류고 치즈 밸류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움직일 거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치즈를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된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치즈의 국제 가격에 의해서요. 이해 가신 거죠? 그죠? 여러분 치즈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요. 아까 예에서 봤듯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는 치즈를 얼마나 더 생산할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치즈 밸류가 떨어지면은 일부는 와인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포린 컨트리는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치즈를 홈에서 잘 만들기 때문에 포린 컨트리는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신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요 하나만 볼게요. 요 하나. 치즈 생산 하나를 보면은 뭐냐면 자국 노동자가 치즈 생산에서 외국 노동자보다 6배 생산적인 겁니다. 요걸 알 수 있잖아요. 6배 생산적인 겁니다. 그죠? 6배 생산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이번엔 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요. 요렇게 세팅을 하고 무역을 했었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되냐라는 건데 첫 번째 퀘스천은 What is the home country's opportunity cost of producing cheese? 치즈를 생산하는데 홈 컨트리의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기회비용은 2분의 1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나올 수 있겠네요. 포린은 안 썼어요. 그죠? 포린은 얼마예요? 2예요. 맞죠? 예. To produce 1 pound of cheese, stop producing 2분의 1 gallon of wine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2분의 1이다. 이걸 우리 알 수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면 The home country is more efficient in both countries but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nly in cheese production에서 예, 기회비용이 2분의 1, 요 사이에서 사실은 그 교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with trade, equilibrium relative price of cheese to wine settles between the two opportunity cost of cheese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무역을 한다면은 치즈의 상대적인 가격은 2분의 1과 2 요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라는 겁니다. 1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uppose 자 이렇게 가정해보자는 거죠. That the intersection of RS and RD occurs at PC divided by PW equals 1. So 1 pound of cheese trades for 1 gallon of wine.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1대1로 교역을 하겠죠. 그죠? 1대1로 교역을 할 거예요. Trade causes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to rise in home country and fall in foreign.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홈 컨트리가 수출을 하죠. 아까처럼 1 기억나세요? 1이라는 게. 예.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였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홈 컨트리는 뭐만 만들어요? 치즈만 만들어요. 그리고 포린 컨트리는 와인을 만들 거예요. 와인만 만들어요. 두 개를 교환하겠죠. 교환해서 수입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보다도 두 나라의 소비 가능 곡선은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무역을 하면은 국내 치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치즈 가격은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 말인데. Trade causes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to rise in home country.
그죠? 그렇잖아요. 치즈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포린으로 보내면은. 그럼 치즈 가격이 올라가겠죠. 무역을 하면은. 그러면 치즈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치즈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겠죠?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치즈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소득이 인컴이 늘어나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게 보면은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소비 가능 곡선이 올라가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해피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들도 해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는 순간 치즈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거다는 거고요. With trade, the foreign country can buy 1 pound of cheese for 1이니까 1 gallon of wine. 예, foreign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치즈 생산 안 하고 와인만 생산해서,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1대1로 바꿨어요. 1대1로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instead of stop producing up 2 gallon of wine to free up enough labor to produce 1 pound of cheese. 다시 말하면 free up이라는 게 해방시킨다는 얘기죠. 포린 입장에서도 뭐가 효율적이냐면은 와인 생산이 효율적이야. 그러면 치즈를 원래 생산했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을 와인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numerical example이니까 숫자로 넣어서 볼게요. 자, 가정해 보는데 노동이라는 게 전체 3,000이라고 가정하고요. The foreign country can trade its 1,000 gallon maximum production of wine for 1,000 pounds of cheese. Instead of 500 pounds of cheese, it could produce itself.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치즈를 500개 생산하는 대신에 포도주를 최대 1,000개 생산할 수 있죠. 그죠? 하고서 1,000개 생산이랑 교역을 하게 되면은 합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with trades, home country can make 1 gallon of wine 이렇게 되고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home country에서도 뭐냐면 free up enough labor to produce 1 gallon of wine. 그 홈 컨트리에서도 뭐냐면 치즈 생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와인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free up, 그죠? 예, 해방시켜서 가져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똑같고요.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기까지 일단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해야 돼요. 예. 너무 오래 했나요? 네. 꼭 복습하십시오. 예. 그 아까 처음에 제가 그렸던 그래프 있죠? 예, 그래프. 예. 다시 한번 그래프 볼까요? 예. 예. 중요하니까 요건 다시 한번. 그죠? 예.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표에서 보듯이 오퍼튜니티 코스트랑 프라이스랑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로 생산하면 되는데 프라이스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전 세계의 상대적인 서플라이 디맨드 커브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역 조건이에요. 그죠? 교역 조건. 이 교역 조건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역을 하게 되면 에브리바디 해피해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에브리바디 해피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은 해피해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 전 구성원들이 사실은 무역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얻는다는 게 이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였고요. 여기까지 꼭 테크니컬한 내용이라 복습하시고 아마 그 한 클립이 더 남았는데 네 번째 클립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